안녕하세요, 선생님.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학생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학생의 내면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의 학습 환경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짜 성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심리와 환경을 입체적으로 진단하는 메타 학습 종합 검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해석에 앞서 이 검사의 구성과 특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학습 종합 검사는 총 5개의 대분류로 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아 강점, 학습 디딤돌, 긍정적 공부 마음, 학습 걸림돌, 부정적 공부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아 강점부터 긍정적 공부 마음은 공부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고요. 학습 걸림돌과 부정적 공부 마음은 공부 에너지가 왜 빠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즉, 이 검사는 공부 에너지가 어떻게 하면 향상될 수 있는가, 또한 만약 향상되지 못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부적인 척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강점부터 부정적 공부 마음까지 여러 요인들이 보이실 텐데요. 거기에는 각각의 하위 요인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파란색 계열로 되어 있는 요인들은 긍정적 공부 마음을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반면에 이 레드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은 부정적 공부 마음을 일으키는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긍정적 공부 마음을 일으키는 요인은 낮고 부정적 공부 마음의 영향 요인이 높다고 한다면 지금의 학업 성취는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긍정적 공부 마음이 높고 부정적 공부 마음이 낮다고 한다면 학업 성취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본 검사를 개발하는 데 이론적 토대가 됐던 이론은 직무 요구 자원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 그런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면접에서 뽑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출중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 출근한다 할지라도 그 회사 자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한 성취를 이루기 어렵겠죠. 반대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요구가 많아요. 본원의 업무가 아니라 다양한 심부름을 해야 되고 과중한 업무를 줘야 돼요. 그러면 본연의 업무에서 좋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가 없겠죠. 즉, 탁월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무조건 탁월한 결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환경이 그 사람에게 뭡니까? 좋은 성취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HR 쪽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해서 학습 부분에도 적용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시한 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선행 연구에서도 이 직무 요구 자원 이론의 근거를 가지고 자원이 높을수록, 즉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원과, 즉 역량 자원이죠.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원과 환경 자원이 잘 맞물렸을 때 학업 열의가 올라가고 학업 성취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는 반면에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많다고 한다면 개인이 아무리 훌륭하고 역량이 출중할지라도 학업에 성취하지 못하고 소진이 일으켜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검사 결과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구조 모형입니다. 조금 어렵게는 구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긍정적 자아가 있고 지지적 관계가 있습니다. 즉, 어떤 학생은
자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 친구, 또래들이 이 아이를 긍정적으로 지지해줘요. 그러면 이 아이는 긍정적 공부 마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학업의 열의가 높고 성장력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학업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스스로 공부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많고 성적 부담도 많아요. 또한 주변에서 성적 압력과 공부 압력을 많이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친구랑 내 성적을 자꾸 비교해요. 이거를 학업 관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나도 스트레스 받고 주변에서도 이런 학업 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이 친구는 높은 학업 성취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바로 뭐가 나타날까요? 부정적 공부 마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과정을 학습 에너지 충전 과정이라고 합니다. 학술적으로는 학습 에너지 충전 과정, 바로 동기 유발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긍정적 자아가 높고 지적 관계가 잘 형성된 학생은 긍정적 공부 마음을 갖게 되고 이 긍정적 공부 마음이 뭐예요? 학업 성취에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 공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습 기술을 배워야 되는 노트 필기나 수업 태도나 자기의 공부 환경을 깨끗하게 바꾸는 이런 학습 재설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바로 내가 이 모든 환경을 통제할 수 있구나. 나는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구나. 내가 학습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구나.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학습 에너지 손실 과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관계 스트레스가 높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공부하기 싫어지죠. 그 공부하기 싫어지는 마음을 부정적 공부 마음, 즉 학업 소진이라고 합니다. 직무가 소진되듯이 학업 소진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학업 소진이 일어난 학생은 학업 성취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업 소진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런데 이 공부를 다시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데 요거를 자기 정서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학습 종합 검사는 현재의 학업 성취도를 이 검사에서 측정한 요인의 이런 구조 모형을 통해서 각각이 얼마큼 학업 성취도를 예측하느냐 이런 모형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각각의 긍정적 자아, 지적 관계,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 학업 관계 스트레스 이 각각의 밑에는 높음, 낮음, 매우 높음 이런 각각의 높낮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선생님께서 이 아이는 학업 성취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겠다 혹은 낮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표에는 긍정적 자아와 지적 관계, 메타인지 학습 기술이 있는데 요거를 통틀어서 학습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인들이 긍정적 공부 마음에 더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학업을 더 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적이 올라가는 원인과 결과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강점의 긍정적 자아. 긍정적 자아는 바로 뭐예요? 학업 열의를 높임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학업 성적을 올리는 영향 요인입니다. 근데 자아 강점에 이 대인관계 능력이 있어요. 이 대인관계 능력은 청소년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조 모형에서는 이 대인관계 능력이 빠져 있거든요. 똑같이 자아 강점이 있는데 왜 긍정적 자아는 구조 모형이 있지만 대인관계 능력은 학업 성취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나요? 요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청소년기, 아동 청소년기에 대인관계 능력이 너무 높으면요, 학업 성적을 오히려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기를 좋아하고
함께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가 될까요?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대인관계 능력은 학업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조 모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을 해석하실 때 주의할 점은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인과 능력은 원만한 학급 분위기를 만들고 본인이 좋은 친구 관계를 맺는 데는 유용하지만 학업에 직접적인 영향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건 성인이 아니죠. 반대로 대인관계 능력이 너무 적으면요, 학업 성취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내가 친구들과 친하지 않다, 이 요인 자체가 공부할 의지를 꺾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 능력은 해석할 때 매우 주의를 요합니다. 자아 강점처럼, 긍정적 자아처럼 직접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아이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해석해야 되는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긍정적 자아가 무엇이고 이게 낮은 학습자와 높은 학습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 자아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고 성장성을 믿는 정도예요. 자기에 대한 굉장히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낮은 학습자들은 이 기대치가 낮아서 어떻게 돼요? 작은 실패에도 자기 비난이 크고 학습 의욕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학업 성취를 충분히 이룰 수 없는 이런 사람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긍정적 자아에서 하위 척도가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가장 주목해야 될 척도는 자아 존중감이에요. 이 자아 존중감이 낮은 아이들은요, 대부분의 하위 요인들에서 다른 학습 기술이나 학습 태도나 이런 다른 요인들에서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요인입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을 특별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자아가 높은 학생들은 어떨까요? 스스로를 학습의 주체로 받아들이고 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토대로 성장 코칭을 보완, 성장, 강점 요인을 토대로 적절하게 거기에 맞는 질문을 던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나와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공감하는 정도인데요. 대인관계 능력은 자기 정서를 인식하는 요인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관계가 아주 절대적이죠. 이 관계의 중심이 부모님에서 선생님, 선생님에서 또래 관계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일수록 친구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지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학업 열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석에 뭘 주의해라? 대인관계의 능이 높다 보니까 공부를 하지 않고 친구들과 노는 것에 유희에 너무 몰두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이런 점들을 유념하시면서 낮은 학습자와 높은 학습자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요약본 몇 페이지를 뒷면으로 넘겨서 요약본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바로 긍정적 대인관계 능력과 긍정적 자아 대인관계 능력인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 두 가지 요인과 학업 열의와 성장 효과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표는 맨 끝에 나오는 학업 열의와 성장 효과가 함께 연관돼서 해석을 하셔라. 다만 대인관계 능력은 이 학업 열의와 성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점을 함께 감안하시라는 점, 염두에서 해석하시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습 디딤돌은 메타 인지와 학습 기술, 지시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적으로 보셔야 될 게 메타 인지와 학습 기술은 하나의 학습 기술로 보시고요. 지시적 관계에는 별도의 학습 자원으로 보셔야 돼요. 요거는 같은 디딤돌로 구성되어 있지만 편의상 구성되어 있지만 성격이 좀 다르다는 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메타인지 학습 기술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은 학습 기술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연관돼서 해석하신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지주적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긍정적 자아와 많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변에서 나를 긍정적으로 봐주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바로 지지적 관계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척도 간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석하신다면 풍성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검사를 해석하실 때 중요한 것은 앞서서 이제 검사 해석하셨던 메타 자기조절 학습 검사와 일부 척도가 겹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조절 검사와 종합 검사는 개발 당시부터 학급에서 모두 유연하게 두 개를 다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개발됐어요. 그래서 일부 척도가 중첩되고 한 것은 성장 곡선을 따라갈 때, 성장 곡선을 갔을 때 공통 요인을 함께 따라가서 측정함으로 해서 반 전체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통 요인을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조절 검사에서 해석했던 메타인지 요인과 동일하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학습 기술은요, 우리가 메타 자기조절 학습 검사의 행동적 학습 기술을 말합니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인지전략, 메타 자기조절 검사의 인지전략에 해당되는 인지적 학습 기술이 아니라 메타 자기조절 학습 검사의 행동적 학습 기술과 유사한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환경, 노트 필기, 수업 태도, 시험 준비 이런 실질적인 행동적 학습 기술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건 별도로 해석드리지 않아도 자기조절 학습 검사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높은 학습자와 낮은 학습자의 특징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지지적 관계입니다. 공부 에너지가 높은 학생이 있고 공부 에너지가 낮은 학생이 있는데, 이 공부 에너지가 높은 학생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 에너지가 높을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친구들이 너는 참 훌륭한 아이야, 너는 참 공부를 잘하는구나, 너는 참 뭐든지 뛰어난 아이야,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해주는 친구들에 둘러싸이고 있고, 부모님도 이 아이를 지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생님도 합류해서 아이를 지지해준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학업 성취도가 높겠죠. 이렇게 부모님, 친구, 교사가 얼마나 우리 학생을 지지해주고 격려하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당연하게 이 낮은 학습자는 어떨까요? 지지를 많이 못 받으니까 공부할 의욕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높은 학습자는 어떻게 해요? 주변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서 훨씬 더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인 행동, 또 학업 성취까지 연결될 수 있는 행동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 학습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지적 관계를 높일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는 또래나 부모님께 많이 코칭하셔서 아이가 공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런 학급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역시 똑같이 메타인지 학습 기술, 지적 관계가 뭐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라. 학업 열의와 성장력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중요한 거는 메타인지와 학습 기술은 실질적으로 이 지적 관계와는 성격이 다른 학습적인 직접적인 요인이고, 지적 관계는 공부할 수 있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이 긍정적 공부 마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긍정적 자아나 대인관계 능력, 기타 이제 그 메타인지 학습 기술, 지적 관계들은 바로 이 학업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 디딤돌이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학업 열의는 이 공부하는 의미를 알고 학습에 몰두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긍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고 지적 관계가 뒷받침됐을 때 바로 이 학업 열의가 향상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낮은 학습자는 어떻게 될까요? 학습 목적이 불명확하고 흥미 유지가 어려워서 공부에 몰입하기가 어렵겠죠. 반면에 높은 학습자는 스스로 세운 목표를 추진하고
달성하기에 몰입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부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는 학습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학업 열의가 높을수록 당연히 학업 성취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으로 성장력입니다. 우리는 동기라고 하는 것이 내적 동기가 있고 외적 동기가 있어요. 자, 외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게임기를 사줄 테니까 이번 중간고사를 잘 보렴. 이런 게 외적 동기고요. 내적 동기는 어떤 외부의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스스로 내가 잘해서 성취하게 되면 그 자체가 보상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아이가 더 성장할까요? 네, 당연히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가 높은 학생이 성장하겠죠. 이 성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내적 동기가 얼마나 높은지 그거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성장하고 유능감을 추구하며 원만한 관계를 갖고자 하는 욕구고, 이 성장력이 높은 아이는 당연히 자기가 높은 기대를 갖고 성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취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반대쪽에 있는 부정적 공부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업 스트레스와 학습 방해물이 어떻게 부정적 공부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학업 성취도까지 이르게 되는지 그 부분을 각 척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업 스트레스는요, 네, 개인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주변 사람들이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학습 걸림돌에 학습 방해물이 있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바로 뭐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팁이 있다고 한다면 학업 스트레스나 학업 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 스마트폰 의존이나 게임 이용 빈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하기도 싫은데 스마트폰을 더 많이 봐. 이런 악순환을 반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 공부 마음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구조를 바꾸는 상담과 코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학업 스트레스는 바로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는 개인적 심리적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학업 관계 스트레스와 구분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학업 스트레스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학습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성적 부담, 공부 부담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에 떨을 거고요. 이런 두려움이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심리적인 어려움까지 수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학업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높은 학생들은 단지 이 학습에만 국한돼서 해석하지 마시고요. 다른 정서적인 어려움이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학업 관계 스트레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거예요. 자, 청소년들의 주변 사람들은 딱 세 가지 부릅니다. 친구, 그 다음에 부모님, 그 다음에 교사. 이 세 개의 대상자가 나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고 스트레스를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낮은 학습자는 해석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업 관계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런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거고요. 낮을수록 압력을 적게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방해물, 스마트폰이나 게임 이용률인데 이것도 해석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높을수록 뭡니까? 네, 스마트폰이나 게임 이용을 많이 하는 거고요. 낮을수록 의존도가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모두 총칭해서 학습 걸림돌이라고요. 이 걸림돌이 높을수록 뭐가 예측되나요? 네, 학업 소진이 예측되고 학업이 소진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학업 성취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정적 공부 마음인 학업 소진은 앞에 있는 나와 있는 요인들의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지쳐가지고 더 이상 공부하기 어려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는 자, 공부해라, 공부해라라고 푸시하기보다는 뭘 해야 됩니까? 네, 학습 방해물을 치우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또 지적 관계를 형성해주고 긍정적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면 자연스럽게 학업 소진이 줄어지는 것이지 소진 자체를 없애려고 하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종합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자기주도 학습과정과 동일하게 학생의 주 호소될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강점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현재의 문제를 강점을 가지고 약점을 보완할 것인지, 이 검사의 용도를 파악한다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을 가지고 어떻게 걸림돌을 상쇄할 것인지를 살펴보시고 적절한 학습 코칭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 기대 요인이 강점 요인이 될 수 있도록 보완 요인이 성장 기대 요인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코칭이 돼야겠죠. 그럼 우리는 개인이 바뀌어야 되는지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잘 정리된 표가 학습 디딤돌, 걸림돌 종합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친구는 개인 요인이 높구나. 개인 요인의 보완 요인이 높구나. 환경은 잘 갖춰져 있지만 개인이 아는 것인지 개인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환경이 받쳐져 있지 않는지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다 받쳐져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요걸 토대로 학업열의와 성장력과 학업 소진이 높고 낮은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도록 이 검사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타학습 종합 검사의 큰 장점은 학업 성취도를 어세스먼트 할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메타학습 종합 검사 학생용 검사 결과를 통해서 개인의 공부 에너지 또 환경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학업 성취에 이르는 이런 경로를 봤습니다. 학생의 겉모습 너머에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